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세종 납시유 임지한입니다. 임지한의 세종문화살롱이 세종 납시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세종시 인물들을 모시고 세종시 역사문화 관광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성원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인사드리는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 오늘의 첫 곡을 감상하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한많은 사연을 노래한 전미경의 장록수입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 녹수는 천산에 오르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많은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골룡포 한 자락에 구곡한 녹수는 점산에 오르는가 네, 전미경의 장록수를 감상하셨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의 후궁으로 우리들한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세종 납시유의 초대 손님은 세종시 전의면 출신 이병화 덕천군 사후 회장입니다. 덕천군 사후는 세종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사당입니다. 이병화 회장은 세종시 전의면 출신으로 33년간
공직을 거쳐 공주군 군수를 퇴직하시고 현재는 조선 두 번째 임금인 정중의 10번째 아들 덕천군 유지를 받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3.1운동 100주년 기념회에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병하 회장과 덕천군에 대한 이야기와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병합니다. 회장님, 오늘 임재안의 세종 납시 이후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데요. 마음 편안하게 덕천군 이야기와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 후 초대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2대 임금 정중의 10번째 아들 덕천군의 유지를 받드는 이병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전의면은 세종시 최고의 이렇게 북쪽에 있는데 거리가 아무래도 여기 오시기에 좀 멀었죠? 네, 30-4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단풍이 절정이던데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셨는지요? 네, 요즘 바빠서 단풍 구경은 못 가고 대신 집에 은행나무가 수십 그루 있는데요. 은행나무 단풍은 아주 실컷 보고 있습니다. 네, 노란 단풍을 이렇게 즐기셨군요. 자택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또 많이 있고 또 은행나무는 가을에는 노란 단풍으로 이렇게 예쁘지만 특유의 암모니아 이렇게 냄새 때문에 좀 지독할 텐데 어떠세요? 네, 남들은 지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은행나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냄새를 잘 몰라요. 네, 우리 회장님은 은행나무하고 오래 살으셔서 그런지 많이 취해 있어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못 맡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럼 회장님 먼저 이렇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이면 발전리에서 농사짓고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공주군수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이제는 전주시 덕천군파 종회 이사장직을 19년째 수행하고 있는 이병하입니다. 네, 세종시의 그 토박이 인물이신데요.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회장님 건강에 대한 그 비법이 있으면 오늘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요. 제가 지금 86세인데요. 저는 특별히 운동하는 것보다는 노동과 운동을 일치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네, 즉 즐겁게 일해서 노동을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명의 이기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보다는 되도록이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것은 산촌에 살면서 자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운동을 이렇게 노동으로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노동은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이 농촌에서 이렇게 음식을 자급자족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친환경적인 음식을 이렇게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 그 덕천군에 대하여 이렇게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회장님이 그 신청한 진성의 보릿고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네, 진성의 보릿고개를 감상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보릿고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예, 노래를 들어보니까 옛날 배고팠던 시절이 회상이 됩니다. 그 당시는 누구나 배를 많이 굶주렸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덕천군 이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그 덕천군 그 유지를 받드는 일을 하신다고 본인 소개 이렇게 하셨는데요. 덕천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덕천군은 조선 제2대 정종대왕의 열째 아드님으로 1397년 태조 6년 정축년에 탄생하시고 1465년 세조 11년 의류에 68세로 서거하셨습니다. 세종대왕과 사촌지간이며 같은 해에 탄생하셨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신 성군이신데 덕천군은 덕행이 가장 출중하신 어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로서 군호를 덕천, 시호를 적덕공으로 받으시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 그 말씀해 주시는데 그 2대 정종 대왕 정말 저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 그 덕천군을 이렇게 받드는 회장님이시네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덕천군을 적덕공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적덕공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적덕공은 왕자의 신분이면서 직접 농사짓고 서민적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적덕의 사례가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주급지 기록에 의하면 대홍수로 금강이 범람하여 큰 재난이 있을 때 직접 뗏목을 만들어 수천 명의 많은 인물을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족보의 기록에 보면은 궁중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큰 과우를 범한 당사자를 참하라는 태종임금의 엄명을 거두어들이게 하신 일, 또 지극한 효성에 인하여 저지른 도적의 큰 죄과를 면하게 하고 도리어 그 도적대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감동한 그들이 훗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여서 나라에 충성케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왕자의 신분이면서도 그 소박하게 그 평민들과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또 지은 죄를 또 너그럽게 용서하게 깨우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또 좋은 그 동량으로도 이렇게 쓰셨는데 아주 덕천군 그 성품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덕천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공주에 살면서 금강을 오갈 때 어부가 크고 작은 고기를 어망으로 싹쓸이 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또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소 잡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덕천군 대단한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금강에서 작은 물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못 잡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잡으면은 법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또 덕천군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 묘소가 또 경기도 남한산성 그 서문박 지금의 그 송파구 거여동에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언제 세종시 장군면으로 옮겼는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974년에 국가 그 군사시설 그 공사 때문에 사당이 있는 세종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시제 이렇게 산소를 옮겨 오셨는데 그럼 시제를 여기서 지내시겠네요? 예. 지난 25일 봉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장님, 그 덕천군 사후를 방문하면 뭐 볼거리가 많이 있죠? 네, 사당이 그 세종시 그 문화재 자료이고요. 네, 사당 이외에 추모전이 씌워져서 덕천군 후손 중에 사회에 많은 공헌한 분들이 영정이나 문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관련된 많은 도서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당도 참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덕천군 사후에 가서 그 강당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마을 이렇게 걸터 이렇게 앉아 본 적 있거든요. 정말 거기서 보는 풍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덕천군 묘소도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한 곡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회장님, 그 신청곡 또 이렇게 더 준비하셨죠? 나원의 홍시의 노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 예. 나훈아의 홍시를 그 신청하신 또 사연이 있나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겠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좀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은 뭐 어머니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회장님도 또 거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홍시 또 어렸을 때 그 뭐 간식은 또 홍시였지 않나요? 예, 그랬었죠 대부분이. 예. 네, 네.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신청하신 나훈아가 부르는 홍시를 듣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오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네, 나훈아의 홍시를 감상하셨습니다. 그 시골집에는 그 감나무들이 다 있는데 우리 회장님 집에도 그 감나무가 있죠? 네, 몇 주가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좀 따 드시고 그렇게 했겠네요.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나무 감나무가 막 이렇게 약해가지고 잘못 올라가면은 뭐 다치고 그렇게 한다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 이제 부모님들이 항시 경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도록 두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어려운 고비는 없었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감나무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가 약해가지고 좀 다쳤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 그 개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공무원 생활도 이렇게 군수까지 이렇게 지내셨는데요. 공직 생활 중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열심히 일한 이야기, 공식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네,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고요. 네, 모든 것이 공직이 내 생활이 전부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기 뭐 굉장히 공직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강직하시고 굉장히 그 일도 이렇게 잘하셔서 또 이렇게 뭐 초고속으로 이렇게 승진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평상시에 공직은 네, 공정하고 깨끗한 거, 네, 또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검소하고 부지런한 거, 이걸 하나의 별스럽지 않지만은 가장 지식이 아는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공직을 수행할 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다 모든 일을 돌파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는 구급에서 우리 계장님까지 가는 데는 뭐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건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네. 특수한 예가 될는지 모르는데 그때 연령도 많지를 않았었고 마침 모든 일이 참 순조롭게 돼서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아마 상사들이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계장의 보직을 받았는데 그것이 주의 문제가 돼서 면장은 저희 하숙집에 같이 하숙을 하면서 1년간 저를 신상을 돌보면서 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네, 또 군청에 들어와서는 또 내 신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자기 관사에 나를 불러서 바로 장지를 하나 사이에 두고 네, 1년 2개월 같이
살면서 나의 신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잘 좀 지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신변 보호를 왜 했나요? 그 고속 승진이라든가 그런 특혜를 받게 되면은 예. 남들이 음. 그 기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마치 저희 단점을 좀 뭐 찾아내서 오히려 그 일하는데 지장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요즘 얘기하는 아빠 찬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신 거잖아요. 그죠? 뭐 실력이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때 예. 참 모두 적당하게 그 분위기 수준에 맞춰서 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회장님, 그 시간이 날 때는 주로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지 그것 좀 들려주시죠. 저는 이 일하는 시간과 그 쉬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항시 공직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내 하고 있는 일이 연장선상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즐기는 것도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아주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그 남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생활화된 그런 그 자세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했겠죠. 이상한 것보다는. 예. 약간 이제 질문이 좀 저런데 그 공무원 시절에 어떤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죠? 글쎄 에피소드보다는 저는 나의 일을 남에게 좀 맡겨본 적도 별로 없고 네. 또 미룬 적도 없고 또 동시에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도 항시 성찰하는 자세로 네. 참 이 성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 회장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일이 이렇게 미뤄져요. 근데 그 안 미루고 이렇게 그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글쎄 이제 흔히들 일일결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날 한 것을 그날 모든 것을 결산함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내일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즐거움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 종사에 닥쳐오는 일들을 나 개인 일과 같이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괴롭다는 것보다는 즐거움으로 좀 여기고 살았습니다. 네, 그 또 우리 공무원 시절에 이렇게 감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 당시 공무원일 때 감사 같은 것도 굉장히 순조롭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주변 사람들부터 들었거든요. 거기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날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잘못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되지만은 이것을 미뤘다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자가 생길 때 네. 그것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닥쳐오는 일들을 참 누구에 미루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한다는 각오를 했을 때 감사에 임하는 것은 모든 상사들이나 상급기관에서 안정적인 기관에 안정적인 사람에게 감사를 해서 기관이라든가 모든 그 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에 저희 이용이 된 게 아닌가, 활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그 유비무환으로 이렇게 딱 대비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또 취미나 그 여가 시간에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것을 내 하고 있는 일에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항시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있는 일에 도우면서 그 가운데 내 보람을 찾는 것이 있었고요. 또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일을 준비하는 관계된 서적을 본다든지 또 신문을 탐독한다든지 네, 또 정원의 어떤 화초나 나무를 가꾸는 일에 어떤 노력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생활이지만 같지만은 예, 저는 그걸 즐겁게 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남들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그 특별한 그 취미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뭐 꽃 가꾸고 책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그 회장님의 그 인생 지표라고 할까요? 그 좌우명 또 좀 오늘 좀 들려주시죠. 글쎄 제가 좌우명이라고 특별히 정해서 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는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저는 아주 이것을 뭐 생각하면서 항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그 노래 한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을 위한 그 신청곡이네요. 노래 한 곡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그 사모님을 위한 그 동백 아가씨 한 곡도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백꽃 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감상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연세가 86세이신데요. 그 인생에서 이렇게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생활했던 그 과정에서 훗날 이 자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걸 한데 모아서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뭐 이제까지 생활하신 것을 이제 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하고 싶은 거, 제 생활을 중심이 아니라 예. 자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어려운 고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모집 발치해서 그걸 하나의 남겨주는 것이 내가 뭐 생각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서전? 자서전은 제가 감히 생각을 않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문헌을 탐독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라고 할까 그런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주로 우리 가정의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전성해야 할 그 전례에 관한 문제라든지 네. 그걸 중심이 되겠습니다. 아, 예. 회장님께서 그런 걸 또 정리해서 후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보고 그대로 이렇게 또 따라서 답습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그 임제안의 세종 납치 이후 애청자분께서 보내온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그 사연을 읽어볼게요. 대전에 살고 있는 이창남 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제안의 문화살롱 세종 납시로 바뀌었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니까 더욱 생동감이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 정부청사 옥상정원에서 숲 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창남이고요. 닉네임은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굉장히 귀여운데요. 예. 평소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미스 트롯2에서 홍지윤이 결승에 올라 부른 노래 꽃바람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감동이 남아있어서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꼭 들려주세요. 저도 임제안의 세종 납시 응원할게요.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임제안의 세종 납시 애청자 이창남 숲 해설사님 그 닉네임은 산토끼라고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지었네요. 그 홍지윤의 꽃바람 같이 한번 들으면서 감상하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다리 건너서 님이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 가슴 꽃비 내리며 봄바람이 산들산들 꿈에서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하모니카 불던 내 고향 뒷동산에 보름달이 뜨며 손모퉁이 돌아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 가슴 산모퉁이 돌아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네, 산토끼 애청자가 신청한 홍지윤의 꽃바람을 감상하셨습니다. 산토끼님도 다시 한번 그 진한 감동을 받고 힐링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그 회장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그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으실 적에 부모님을 나중에 어디다 모실 건가 영원한 안식처를 제가 평상시에 구하고자 했었는데 네, 그 당시 60년대 전임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자리를 속으로 정하고 거기 같이 근무하는 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한 그 땅값이 쌀 300가마를 달라고 그래요. 오. 그래서 저는 세 가마도 어려운데 300가마를 달란다는 것은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예, 안 판다는 거였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군청에 근무할 적인데 과거에 소개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그게 낫다. 어떻게 낫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지정리, 그 간이 경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숙박을 하고 있는데 밤을 새워서 잠을 못 자고 그 노인이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산이 안 팔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생각지 않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 군청인을 와서 이걸 사라고 네. 저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300가마였으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텐데 안 된다 했더니 그래도 가보자고. 그래서 예. 제가 그 당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텐데 코로나 예. 차. 예. 네. 거기를 갔습니다. 네. 갔는데 생각지 않게 반색을 해요. 예. 그래서 300가마가 또 얘기되면 안 되는 건데 그 좀 중개하는 사람이 얼마 받을 거냐고 하니까 30가마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건 300가마구나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잘못 들으시고. 예. 네. 이건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개하는 사람이
애누리 없는 흥정이 없는 건데 네. 얼마를 애누리 해줄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한 가마지요 그래요. 한 가마를 하면 얼마가 남는 거냐 했더니 29가마지요. 그래서 예. 그건 계약을 해야 되겠다 예. 하고서 돈이 없어도 300가마가 30가마로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회다 네. 하고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와서 이것을 기회를 놓치면은 등기를 안 해놓으면 네. 또 이 계약이 바꿔질 수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 가지고 농협에 얘기해서 그 융자를 했더니 즉시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일 그것을 등기가 내서 그 소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기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모든 그 좀 기쁨 중에서 저는 지금도 좀 잊어지지 않는 기쁨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뭐 30가만이를 300가만 이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 저는 기쁜 순간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군수 승진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역시 효자라 또 부모님 또 들어가실 그 산소. 그럼 그때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는 그래요. 저기 모든 것은 돈이면 결정이 되는데 그 유탱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밤을 새워 노력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상당히 제가 하고 아버지 사이는 20세 차이입니다. 네. 20살 차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 40인가 50, 30, 한 50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 내가 그런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그 행동이 됐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효자시라 이제 예. 아버지가 젊으신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본인이 들어갈 땅을 이렇게 구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 회장님 그러면 또 많은 책을 이렇게 읽고 감동을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그 책 한 권 좋은 책 한 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보는 책은 내가 업무하고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대로 떳떳하게 제시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서민열전을 60년대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내용이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책을 업무에 관한 책을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책은 이제 서민 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병화 회장님과 덕천군 이야기와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다 보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10번째 아들 덕천군과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 참여와 그 소감과 세종 시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저는 하여튼 세종시가 네. 서울에 참 너무 과밀한 예. 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만들게 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다만 여기는 하나의 지정학적으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승진적인 사상, 네. 주인의식 또는 수용하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 하여튼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하나의 시민이 돼서 진짜 앞으로 번영하는 세종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서로 화합하고 융화하고 단결해서 잘 이렇게 세종시를 끌어나가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선 2대 임금의 10번째 아들 덕천군에 대하여 이렇게 후손이신 이병화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위는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
또 세종 FM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즐겁게 청취자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유진표의 천년지기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하늘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하늘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